네, 임하람 뉴욕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특파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마랑 특파원입니다. 네, 조금 전 마감한 뉴욕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마감 상황 전해 주시죠. 네, 오늘 뉴욕 현지 시간으로 1월 9일 월요일입니다. 사실 지난주는 새해 첫 주기도 했고요. 새해 신년 이 휴장이 있는 관계로 좀 한 주가 빠르게 지나간 감이 있는데요. 이 본격적인 신년 거래가 시작된 이번 주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장중 흐름은 상당히 괜찮았었는데요. S&P 지수라든지 나스닥 지수가 장중에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였지만 결국 마감 무렵에는 나스닥을 제외한 2대 지수는 결국 하락 마감을 하면서 장을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다우 지수는 전장 대비 0.34%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또 S&P 500 지수도 전장 대비 0.08%가량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전일에 이제 전 거래일에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2%가 넘는 급격한 랠리를 보였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되돌림이 일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나스닥은 여전히 이제 좋은 흐름을 견지를 하면서 상승세를 2거래일 연속으로 이어갔습니다. 나스닥 오늘 전장 대비 0.63% 상승한 수준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지난주 랠리에 좀 더 이제 나아가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1600선을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네, 간밤 국제금융시장 동향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국 장기물 채권 금리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미 10년물 채권 금리가 전장 대비 3bp 이상 하락하면서 3.5%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달러화는 약세를 나타냈는데요. 달러화 가치를 반영한 달러 지수 같은 경우 103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한편 유가는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올해 2월물 WTI 가격이 전장 대비 1.17% 오른 배럴당 74.6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2년짜리 금리는 7bp, 10년짜리 금리는 뭐 3bp, 4bp 정도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장중에 올랐던 주식들이 다시 다 내려왔는데요. 장중 흐름이 어땠는지 좀 전해 주십시오. 네, 이제 바로 전거래일 금요일 날 굉장한 랠리가 뉴욕 증시에 펼쳐졌었는데요. 이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고용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하락했다든지 임금 상승률이 둔한 이런 여파를 받아서 지난 바로 전거래일에 뉴욕 증시가 엄청난 랠리를 나타냈습니다. 사실 지난주 한 주 동안 이 다우 지수라든지 S&P 500 지수는 작년 11월 이후 최고의 한 주를 보냈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전일 이렇게 오랜만에 랠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계속 이어가려는 이런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3대 지수가 오늘 모두 일제히 상승 출발을 했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 가장 좀 공격적으로 오르면서 장중에 22% 이상 추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전거래일에 2% 넘게 올랐었기 때문에 거의 5%에 가까운 이틀간의 상승률이 나온 셈인데요. 나스닥 지수는 장중에 1800선도 회복을 하면서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뉴욕 증시에서는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저점 매수가 집중적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그 결과 이제 나스닥을 비롯해서 이 벤치마크 지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는데요. 이제 뭐 연말 연초부터 굉장히 속을 썩이던 종목입니다. 테슬라 정말 급락을 했었지만 오늘 장중에는 무려 9% 넘게 급등을 하면서 굉장히 우호적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오늘 120달러대를 회복을 한 상태이고요. 이외에 반도체주라든지 빅테크 종목이 일제히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S&P 500 구성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 이 기술주가 가장 큰 폭의 섹터별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1% 이상 상승하면서 이 전체 증시의 상승세를 주도를 했고요. 테슬라를 제외하고도 뭐 엔비디아도 오늘 6%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아마존은 2%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1% 이상 올랐고 애플 또한 1%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 막판으로 갈수록 중국발 호재가 약간 희석이 되었고 또 전거래일에 급등한 데에 대한 되돌림이 일어나면서 S&P와 다우 지수는 이제 소폭 하락 마감한 수준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장중 흐름에 비해서 막판으로 가면서 흐름이 좀 아쉬웠는데요. 지난주 시장이 주목했던 부분이 고용이라면 이번 주는 단연 물가 쪽이 될 것 같습니다.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관련돼서 현지에서는 어떤 이야기 나오고 있나요?
네. 이번 주의 금융시장의 큰 주제는 뭐니 뭐니 해도 물가입니다. 이 사실 지난주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되는 12월 고용 보고서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었는데요. 막상 고용 보고서의 뚜껑을 열어보니 주인공은 고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물가 쪽에 이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집중을 하면서 오히려 이 깜짝 랠리를 주도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지난주 발표됐었던 12월 고용 보고서에서 고용은 이제 상당히 예상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22만 3천 명 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지만 임금 상승률이 둔화를 했고요. 이 임금 상승률이 둔화를 한 점에 월가 전문가들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역시 물가 상승률이 완화되는 점이 어떻게 보면 이 뉴욕 증시의 방향성을 전환할 만한 키 팩터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이번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 오전 12일 오전에 발표되는 작년 12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이제 페드가 이번 1월 말 그리고 2월 초에 회의를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물가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지금 임금 상승률도 둔화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시장이 한번 크게 기대를 가진 상황에서 CPI마저 조금 둔화의 신호를 보인다면 시장의 흐름이 조금 좋은 쪽으로 전환되지 않을까라고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12월 물가 상승률 CPI가 이제 개선이 됐을 것이다. 이제 전월에 비해서 둔화가 됐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월 저널 전망치가 전년 동기 대비 6.6% 상승인데요. 바로 직전월에 기록을 했었던 7.1%에서 둔화를 한 수준입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도 보합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미국의 CPI 같은 경우는 작년 6월에 9%대를 찍으면서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었고요. 거기서 점점 내려와서 지금 현재 7%대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6%대 숫자를 본다면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작용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주 12일 날 나오는 CPI 결과가 결국 이제 금융시장의 흐름을 주도를 할 것이다라고 관측을 하고 있는데요. 12일에 발표되는 CPI에 따라서 결국 연준의 금리 인상 폭 또한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월가가 그리는 장밋빛 그림은 이런 그림인데요. 우선 물가 상승 압력이 적당히 완화하는 상황, 거기에다가 고용 시장은 여전히 탄탄한 상황, 그리고 기업의 실적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 이런 세 개가 이제 다 충족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연준이 주장하고 있는 금리를 올리면서도 경제를 연착륙시킬 가능성에 힘이 실릴 수 있고 또 투심을 크게 완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CPI뿐만 아니라 주요 기대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가 나오는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매우 주시해서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미시간데이 기대 인플레이션 자료라든지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기대 인플레 자료도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에 초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실적이 더 또 받쳐줘야 될 것 같은데 실적 스케줄이 어떻게 됩니까? 네. 이제 물가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지만 뭐니 뭐니 해도 실적이 정말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특히 올해 월가의 이 주요 핵심적인 쟁점이 경기 침체가 얼마나 올 것인지에 대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굉장한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대형 은행들이 실적 발표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1분기 어닝 시즌이 스타트하게 되고요. 우선 이제 13일 JP 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등 은행들이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미국의 최대 규모의 투자은행 그리고 은행들이고요. 이들 은행들이 실적을 먼저 발표한 이후에 많은 기업들이 연달아서 실적을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실적에 대해서는 전망이 다소 좋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월가 전문가들은 이번 4분기, 즉 이제 지난해 4분기에 이 S&P 500 상장 기업들의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줄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1%가량 줄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실제로 분기 순이익이 줄어들 경우 이거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절정이었던 2020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기업의 실적이 마이너스세를 보이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이 월가의 예상만큼 좀 안 좋게 나오는지 혹은 이것보다 상회하는지 하회하는지를 주목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월가의 S&P 500 기업들 실적에 대한 전망은 점점 둔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9월까지만 해도 이번 4분기 S&P 500 상장 기업들의 어닝 전망치는 플러스 3.5%였는데요. 이것이 지금 현재 빠르게 4%, 마이너스 4% 이하로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제 추가로 좀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제시하는 가이던스 등에도 주목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도 중요하게 주목할 부분 중에 하나고요. 또 아무래도 연초이다 보니까 또 지난해 힘든 시장을 겪어왔다 보니까 올해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요. 월가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제 본격적으로 연말연시 시즌도 끝났고요. 이제 모든 것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가에 떠났던 많은 트레이더들 역시 이제 이 트레이딩 현장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이고요. 월가의 새해 분위기는 굉장히 좀 양분된 상황으로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월가에서 이제 지난해의 스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최고 투자 책임자 오늘 또다시 한번 부정적인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앞서 이제 관측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는데요. 뉴욕 증시가 현재 수준에서 20% 이상 추가 급락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마이클 윌슨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월가의 비관론자로 꼽히고요. 작년에 이 뉴욕 3대 지수가 약세장에 진입할 것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꾸준히 이 전망해온 인물로 작년에 이제 가장 정확하게 시장을 맞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클 윌슨 같은 경우는 올해 이 S&P 500 지수가 3천 수준까지 추가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3천 수준에서 저점을 찾고 이제 하반기에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윌슨 같은 경우는 올해 경기 침체 이슈 그리고 기업 어닝 둔화 등으로 예상보다 급격한 매도 공세에 뉴욕 증시가 시달릴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또한 이제 지금 주식 자산이 가지고 있는 이 주식에 대한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리스크를 가지는 것에 대한 프리미엄이 다소 너무 낮은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추가 하락할 여지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올해 S&P EPS 전망치를 195달러 수준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만약 이제 비관적인 상황으로 시츄에이션이 흘러간다면 전망치는 180달러대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기업 쇼크에 따라서 이제 벤치마크 지수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이제 작년보다는 우리가 최악을 겪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올해 상황이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인디펜던트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작년보다는 분위기가 긍정적이다라고 전했는데요. 특히 이제 연초 상황에는 낙관이 시장에서 조심스럽게 퍼지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 연말에는 물론 좀 산타랠리는 찾아오지 않았지만 지난주 금요일을 비롯해서 이제 연초에는 그나마 좀 수익률이 괜찮았습니다. 월가에서 오래된 격언이 있는데요. 만약 새해 첫 5일간 성적이 좋다면 연말도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월가의 이런 전통적인 격언이 있습니다. 이제 이 격언에 따르면 만약에 첫 5거래일 동안 이제 플러스를 기록했을 경우 연간으로는 83%의 확률로 주가가 오른다라고 하고요. 평균 수익률은 14% 정도라고 하는데요. 첫 스타트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조금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네요. 첫 주에 오르면 1년 내내 오른다는 거죠.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이클 윌슨은 뭐 진짜 고장난 시기네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분 말이 틀리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같은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 결국 페드가 2월, 3월, 5월, 6월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25bp로 한 2번 정도 올리는 거 또는 뭐 한 번 정도 더 그 정도 시장 프라이스 같은데요. 좀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결국 뭐 올해 주 이슈가 경기 침체라고 하지만 페드의 방향성이 결국 경기 침체를 몰고 올 수 있을 것인지를 결정짓는 요소이기 때문에 페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올해 봄까지
25bp 금리 인상을 2회에서 2.5회 정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2월 그리고 3월에 돌아오는 회의에서는 25bp 금리 인상 정도가 단행이 되지 않겠냐라고 보는 게 대세인 것 같은데요. 현재 금리 선물 시장은 2월, 3월 연속해서 베이비 스텝, 즉 25bp 인상을 전망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CME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이 금리 선물 시장 전망치를 보고 계시는데요. 2월에 25bp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77%가량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4분의 1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번 돌아오는 FOMC에서는 베이비 스텝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3월에도 60%가 넘는 참가자들이 베이비 스텝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주목할 또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 연준 인사들의 발언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파월 의장의 발언도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간밤에도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몇몇 있었죠. 좀 매파적인 발언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 나왔나요? 네. 이번 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비롯해서 다수의 연준 위원들의 공개 발언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페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오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이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연설 주제는 중앙은행의 독립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연설에서 통화 정책과 관련된 발언을 할 가능성은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파월의 발언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외에도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 그리고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인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리치먼트 연은 총재, 그리고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등의 발언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이 공개 발언을 했는데요. 이 기준금리, 최종금리가 5%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다소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견해를 피력을 했는데요.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5%를 최종금리가 웃도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우리가 조금 이 연준의 긴축 단계에 막바지로 온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더욱더 까다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계가 금리를 빠르게 올리는 것, 이제 성장을 촉진하지 않는 수준으로 금리를 빠르게 올리는 것이 연준의 첫 번째 단계였다면 연준의 두 번째 단계는 금리를 충분히 인상한 이후에 물가 상승률을 끌어내릴 정도로 경기를 충분히 둔화시키고 이를 유지시키는 이런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과제인데요. 굉장히 좀 까다로운 일이 될 것이다라고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인정을 했고요. 이 인플레이션이 결국 끝날 때까지 이런 까다로운 긴축의 과정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경제 지표에 따라서 이 경제 지표를 면밀하게 판단을 하면서 이 금리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페드 위원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인플레이션이 3%대 초반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이지만 연준의 목표치인 2%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2025년 초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열리는 돌아오는 FOMC에서는 이제 50bp를 지지할지 25bp를 지지할지를 정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가지 선택지가 모두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상황, 즉 이제 지표가 되기 전까지는 미정인 상황이라는 점을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네, 연준 위원들은 역시 계속적인 매파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연준 위원들이 좀 바뀌려면 데이터에서 보여줘야 되는 것 같은데요. 어제 고용 관련된 데이터가 하나 있었죠? 그것 좀 전해주시죠. 네, 간밤 뉴욕에서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 고용 추세 지수가 있는데요. 이 고용 추세는 고용을 보는 선행 지수입니다. 고용 추세 지수가 상승하면 향후에 고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미고요. 하락하면은 이제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고용 추세 지수인데요. 고용 추세 지수는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116.31로 집계가 되면서 이제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결국 이제 고용이 향후에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고용 시장이 조금 둔화가 된다라는 소식은 사실 최근에는 이 뉴욕 증시에는 긍정적인 호재로 해석이 되고 있는 요인입니다. 네, 경제 지표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앞서서 시장 전반적으로 볼 때 간밤에는 빅테크 중심으로 좋았다 말씀해 주셨고요. 그 밖에도 특징적인 종목, 섹터 정리해 주실까요?
네. 오늘 미국 최대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 쪽에서 감원 소식이 또 발표가 됐습니다. 골드만삭스 "이번 주에 대규모 감원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CNBC가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최대 3,200명의 은행원을 감원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에 따라서 5만 명에 가까운 골드만삭스의 직원의 6.5% 가량이 해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제 감원을 한다라는 얘기는 기업의 이 재무 구조가 나아질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최근에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골드만 주가 오늘 해고 소식에도 1% 이상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이제 최근 이슈가 많은 종목인데요. 파산 우려로 최근 폭락세를 계속 보이고 있었던 생활용품 업체 배드베스앤드비욘드 주가 최근 폭락을 했지만 오늘은 24% 가량 폭등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또 오늘 보험 기술 업체인데요. 더크크릭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기업은 이제 오늘 인수합의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소식에 따라서 주가가 46% 이상 폭등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빅테크 종목은 대다수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중에 또 크게 오른 종목이 있습니다. 우버인데요. 우버 주가가 오늘 4% 이상 상승했습니다. 월가 투자은행 중에서 파이퍼 샌들러가 이제 우버의 목표가를 인상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주가는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또 이제 명품 레깅스 업체, 레깅스 중에서 좀 좋은 레깅스 파는 회사인데요.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4분기 이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가 9% 이상 하락했습니다. 조금 전 마감한 뉴욕 증시 상황, 현재 분위기 자세하게 전해주셨습니다. 임하람 뉴욕 특파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